자, 전 시간에 선택하기까지 해서 버텍스 선택, 엣지 선택, 보더 선택, 폴리곤 선택, 엘리멘트 선택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버텍스에서 에디트 버텍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것들 중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놨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자 봅시다. 에디트 버텍스에서 리무브 여기 선택하고 리무브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워져요. 근데 지울 때 이런 식으로 지워지죠. 그럼 여기는 이거는 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면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엣지 있죠? 요 엣지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이쪽으로 간다를 강제해 주려면 그래서 커넥트를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엣지는 무조건 여기 붙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쪽에 선이 생기게 되고, 아까처럼 이게 이쪽에 들러붙는 일이 안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강제로 이렇게 딱 붙도록 해준다. 이거 커넥트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면을 딱딱 나눠가지고 각을 바로바로 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는 익스트루드 뭐 이런 거 있는데,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 선택하고 브레이크를 딱 누르면 이쪽 선택하고 이걸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말 그대로 브레이크는 뭡니까? 여기 이 면과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를 떼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3D의 기초를 설명할 때 점 있고 선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게 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삼각형 A와 삼각형 B에 있는 점의 개수는 두 개를 각각 세보면 이쪽 3개, 이쪽 3개, 6개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두 개를 붙인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뭐라고 답을 내주냐면 이게 점개수 4개라고 나옵니다. 그럼 중간에 얘네는 뭐야? 이거는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각각의 아이디가 다른 점 2개인 겁니다. 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면 개수를 셀 때 면 개수가 몇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 면 개수 곱하기 2를 해야 실제 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공식이.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따로 해보도록 하고. 자,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는 저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브레이크들을 한 번에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컬랩스를 해주면 됩니다. 금방 이렇게 잡히게 되죠. 말이 나온 김에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컬랩스가 하는 다른 역할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떨궈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여기를 이렇게 빼주고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여기가 딱히 이 면이 필요가 없어. 여기가 필요가 없다. 이 면을 줄이고 싶다. 이럴 때는 이거를 빼도 되는데 이거 말고 요렇게 더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안쪽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루프 선택, 링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보통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외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이 더 좋습니다. 외형에 영향을 크게 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외형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되면은 이후에 손 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의상 저렇게 해주는 게 낫다. 자, 그리고 에디트 버텍스 기능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트루드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스트루드 옆에 보통 이렇게 세팅이 붙어 있는 건 세팅을 같이 눌러서 씁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넓게, 확인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웰드는 전에 봤듯이 보도와 함께 떨어져 있는 뭔가를 빠르게 합체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웰드도 요 옆에 거 쓰고, 이럴 때면은 어떤 게 있으려나, 이게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게 있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빠르게 선택한 뒤에 이걸 이쪽에 최대한 붙이고, 자, 엣지 여기를 선택해서 링을 돌리면 다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선택하면 버텍스로 전환되고, 웰드를 누르고 범위 값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붙겠죠. 요럴 때 쓴다. 아니면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어도 붙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어도 잘 붙는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 썼던 건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를 했었죠.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로 바꾼 뒤에 웰드 해주면 잘 되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얘는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여기를 뭐 3번 보더를 선택해서 따로 이렇게 캡으로 메꿔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구멍 난 상태로 두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조금 잘하고 싶다. 이게 이쪽에 붙는 게 좀 더 모양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로 붙일 때 타겟 웰드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옆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잘 들어갔죠? 요게 이제 타겟 웰드다. 커넥트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가 있는 거를 나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한 번에 오게 해서 모양을 좀 더 뾰족하게 하는 걸 해보고 싶다 라는 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요거부터 빼볼게요. 이거를 뺄 때 여기 보면은 엣지에 보면 리무브가 있는데, 리무브를 누르면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리무브는 점을 포함해서 빼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누르는 거를 디졸브 엣지라고 합니다. 이 디졸브 엣지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난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어디 있는데 명령이 디졸브 엣지. 잘 못 찾겠어요. 이게 잘 못 찾겠냐면 메뉴에 디졸브 엣지가 어딘가에 있는데 찾기 매우 힘들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단축키로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컨트롤 백스페이스라고. 디졸브 엣지 없다. 네. 이게 아마 뭐라 그래야 되지? 예전에 되게 막 빠져있는 그런 메뉴인데,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부터 있던 메뉴지만 메뉴 안에 안 올라와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저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능은 있는데 여기에만 껴있고 여기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게 모델링에 가면 여기 있을 텐데, 디졸브 엣지 리무브 있고 찾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점을 포함해서 지우기 위해서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러야 점을 포함해서 지운다. 근데 그 점을 포함한다는 게 어디냐면은, 방금 전에 지웠을 때 이 엣지에 걸쳐있는 이 점은 왜 안 지워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점 선 상에 있는 애들, 얘는 다른 점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점이 같이 지워진다. 요게 디졸브 엣지다. 그리고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많이 지운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여기를 선택하고 이제 커넥트를 써볼 차례죠. 커넥트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랑 여기 선택하고 커넥트를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선 상에 있는 애들을 다 지운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선택하면 여기 요런 점들이 있죠. 그죠?
자, 엣지 다시 누르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르니까 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워졌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여기에서 쭉 봐가지고 우리가 리무브, 브레이크, 익스트루드, 웰드, 챔퍼를 안 써봤구나. 챔퍼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얘네들을 구멍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챔퍼를 누르고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 이게 바뀌었다. 챔퍼 뎁스가 생겼네. 우와. 예전에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예,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신기하네요. 이거 없었던 거예요, 이게. 메뉴가. 예전에 그냥 빵이었거든, 이렇게.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요거 크기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크기 조절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뚫립니다, 이렇게. 이거 뚫리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뚫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뽑아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시프트 누르고, 또 뽑아 올려서 여기를 막아줄 때는 컬랩스를 딱 해주면 이렇게 막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챔퍼, 버텍스. 그거 왜 그러냐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오각형인 건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죄다 막 오각형 또는 오각형보다 많은 게 생기죠. 그럼 이렇게 많아질 때마다 정리를 다 해줘야 돼요, 일일이. 이거 정리 안 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UV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애니메이션 그 리깅할 때부터 문제가 돼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잡을 때도 각도 뭐 이런 거 뒤집을 때 엄청나게 성가셔집니다,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 문제가 UV부터 따라가서 애니메이션 리깅에도 신경을 쓰이게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또 렌더링 각도에 의한 막 영향도 주고, 사방팔방 안 좋기 때문에 보통 저거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버텍스에 챔퍼가 있어서 챔퍼로 구멍 뚫기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거를 쓰되 정리를 다 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커넥트는 신나게 봤으니까 이건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은 없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버텍스가 공중에 떠다니게 될 때가 있어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나중에 리토폴로지 할 때쯤이나 돼야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거 거의 안 생기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근데 이런 애들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리무브 아이솔레이트 버텍스 눌러주면 이렇게 한 번에 삭제를 해줍니다. 이거 외에는 딱히 뭐, 이거는 리무브 언유즈드 맵 버텍스, 이거는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웨이트랑 크리즈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서 쓴다기보다 엣지에서 쓰는 게 더 많아요. 여기 크리즈를 많이 씁니다. 여기 하드, 소프트 뭐 이런 걸. 자, 그리고 버텍스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에디트 버텍스 말고 이제 에디트 지오메트리로 가보면,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같이 설명해야 될 게 좀 있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Shift X를 누르면 뭐가 막 바뀌죠, 이렇게. 자, 컨스트레인츠라는 게 뭐냐면 어디를 따라서 같이 이동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hift X를 눌러서 엣지로 바꾼 다음에 점을 선택하고 이동을 해주면 이거 밖으로 안 나갑니다. 요 위에서만 놀아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이제 이게 제대로 작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 버텍스들을 특정 부위까지 이동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를테면은 얘네들을 여기만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위로 아래로 한다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이걸 켜야 된다, 이거. 그러면 여기를 위해서 따라다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뭔가 만들고 싶은 그 모양을 좀 더 손쉽게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게 단축키가 Shift X인 게 그래서 좀 자주 쉽게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되고 요 밑에 프리저브 UV는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움직이거나 버텍스를 편집할 때 UV를 유지시켜 준다 라고 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크리에이트는 해봤고 안 해봤구나. 크리에이트는 그냥 점 찍는 겁니다. 이렇게 이무료 점을 찍어줘요. 이무료 점을 찍은 다음 프리폼에서 스택 빌드로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면이 생성됩니다. 그 이제 면 생성한 데서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서커스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모델링 할 때 좋은 모델링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렬을 새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지브러시 가서 막 다이나메시 써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막 하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리고 버텍스 계속 설명할게요. 에디트 버텍스에서 이제 요거 컨스트레인트 설명했고, 크리에이트 컬랩스 했고, 어태치와 디태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를 좀 빠르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여기 요거 요런 게 있죠. 요런 거 뿔 같은 거. 근데 이 뿔을 반대편에 맞은편에 완전히 맞추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로 전환하면 이렇게 선택되죠. 그 다음에 그로우 해주고, 아니지 그냥 이렇게 하면 선택하면 되겠네. 이거를 떼다가 자 디태치로 떼놓고 얘를 선택해서 모디파이어에서 나중에 이제 모디파이어에 보면 시메트리 자주 쓰게 될 거거든요. 이 시메트리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위치 바꿔줘. 이게 어태치 디태치는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따로 이렇게 반대로 막 해주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뭔가를 만들 때 따로 떼내가지고 거기만 복사하게 하거나 뭐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럴 때만 쓴다기보다 따로 떼서 하거나 같이 하거나 뭐 이럴 때 상당히 여유롭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붙여주고 이렇게 다시 됐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어태치 디태치는 떼기 붙이기. 그리고 이제 이게 3D 맥스의 거의 백미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컷이라고 있어요. 컷은 뭐냐면 이거를 누르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막 버텍스를 찍어서 원하는 모양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냥 클릭하는 대로 그냥 생겨나고, 우클릭하면은 생성 완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이거 키워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만들다가 얘는 왠지 몬스터 비슷하게 슬슬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다 눈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컷으로 또 컷 넣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쪼개고 우클릭 해주고, 일로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쪼개고, 그 다음에 우클릭 해주고 여기다가 눈을 넣는다 그러면은 눈 모양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게 컷의 진짜 백미인 게 근데 3D 맥스 말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많이 생겨서 사실상 좀 이제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딴 데도 있어요. 아,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저기 블렌더만 가도 나이프라고 있고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막 이게 맥스에서밖에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데나 다 잘 됩니다. 뭐 대단한 툴도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없었냐면은 이게 오류가 되게 많아요. 컷이라는 기능 자체가. 그래서 컷을 쓸 때 선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선을 바로 나 여기까지만 만들고 이거 지우고 다른 거 할래 이럴 때 무조건 우클릭으로 완료하셔야 돼요. 다른 거를 한 번이라도 누르면 저게 뻥납니다. 뻥나면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저장하고 다시 열거나 아니면은 작업하던 엘리멘트 자체를 다 날려야 돼요. 자, 상당히 양날의 검이다. 자, 컷이 이렇게 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이쪽 보시죠. 제가 뭐 이쪽에서 이거를 요렇게 평평하게 하고 싶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X를 놓고 이렇게 쫙 이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밀면은, 한쪽 방향으로 밀면 X축에 대한 상대 사이즈가 빵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결국에 평평해지는 겁니다, 그게. 얘네들 6개의 점끼리의 그 수치값이 0에 가까워지면 평평한 거죠, 그냥.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메이크 플래너에서 X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쓸모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쓸모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쪼개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요거를 바꿔볼게요. 조금 각도를 바꿀 때 우리가 A를 눌러서 90도 딱 들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얘를 자를 수 있다고 했죠. 스플릿으로 엣지에서 이게 자를 수 있고, 5번으로 덩어리 선택할 수 있고, 지우고 3번 누르고 잘리면을 다 선택할 수 있고,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전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게 보면은 이동할 때 이동 축을 보면은 빨간색이 X니까 X에서 빵이면 1쪽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X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이 오브젝트의 각도는 현재 90도가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90도 틀어진 상태로 먹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초기화 시켜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자주 쓰게 될 요거, 이 유틸리티 가서 리셋 엑스폼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에디터블 풀리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0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 오브젝트가 최대한 X점에 가깝게 되도록 해준 다음에 3번을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을 X에 정렬을 해주고, 값을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놓고 이거를 시메트리를 걸어야 반대편에 똑바로 나오게 할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만 만들어도 언제나 시메트리로 반대쪽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를 앞으로 정말 자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듣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작업은 언제나 기준을 오른쪽 위에서 봤을 때 프론트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180도 돌아갔으니까 리셋 폼 해주고, 다시 우클릭해서 에디터블 풀리 해주면 000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 그리고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렉스라는 게 있는데, 릴렉스는 뭐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풀어주기예요. 풀어주기.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그로우 해준 다음에 뭐 주둥이가 좀 뭉툭했으면 좋겠다. 릴렉스를 막 눌러주면 이렇게 뭉툭해져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박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를테면 이 박스에서 엣지가 몰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막 몰려 있다. 이게 막 이쪽으로 막 몰려 있고 이게 막 몰려 있다. 그럼 이 몰려 있는 엣지를 평평하게 이렇게 쫙 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선택하고 여기를 그로우 이렇게 선택하는 게 더 빠르겠네.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릴렉스를 막 눌러주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릴렉스 효과예요. 넓게 쫙 펴준다. 자, 그리고 릴렉스까지 됐고, 하이드 셀렉션이 있는데, 보통 하이드 셀렉션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뿔을 작업하고 있는데 뿔 때문에 뭐가 안 보인다 이럴 때는 뿔만 딱 선택해주고 하이드. 하이드 언셀렉티드네. 자, 하이드 셀렉트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여기 막 채색 막 해주고 채색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뿔 다시 봐야 되겠다. 어나이드 올 이렇게 씁니다. 요런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그거 없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이제 에디트 버텍스 설명이 거의 다 끝났고요. 그리고 에디트 엣지에서 볼 거는 똑같아요. 에디트에도 이제 똑같이 있는데 인서트 버텍스 이건 뭐냐면 엣지 위에 버텍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디다 쓰느냐? 자,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방금 전에 한 거 커넥트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엣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때, 그죠? 그럴 때 그럼 이 튀어나오게 할 때는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되냐? 아니요. 여기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바로 튀어나오게 할 때는 그냥 챔퍼를 써도 됩니다. 챔퍼에 이스트루드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오각형이 생기죠. 이렇게 어딘가 오각형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도 오각형이에요. 잘 안 보이죠? 이거 따져보면 오각형입니다. 이거. 응? 아니 오각형 아니구나. 사각형이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재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오각형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가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커넥트를 해줘가지고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서 얘네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저렇게 튀어나옵니다. 폴리에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바꾼 다음에 요렇게 짜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사각형만 만들어지니까. 오각형을 만들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느낌이 그림 그릴 때 이제 지우개 안 쓰고 한 방에 다 그리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 숙련도가 높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숙련도가 낮을 때는 가급적이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맞고 엣지에도 웰드가 있고 엣지에도 챔퍼가 있는데 비슷한 용도로 쓰여집니다. 점에서 봤던 거랑. 근데 사실상 거의 사장된 그거예요. 거의 안 써요. 타겟 웰드도 심지어 안 써요. 커넥트 엣지에서의 커넥트는 유일하게 링으로만 커넥트를 무조건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하나만 딱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커넥트 옆에 보조 기능을 켜가지고 이렇게 늘려주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넣었을 때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랑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봤니?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거. 자, 이제 여기랑 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랑 붙여야 될 때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브릿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브릿지 됐죠?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브릿지. 그럼 브릿지가 좀 뭐예요? 한 칸 건너 떨어져 있는 엣지에다가 엣지를 붙여준다. 엣지를 늘려준다. 그러니까 없는 면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보더의 캡이랑 비슷한데 근데 엣지는 숫자가 맞아야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있고요. 크리즈 설명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할게요. 엣지 지오메트리. 자, 그 다음에 바로 엣지 그 폴리. 자, 폴리에서는 아까 전에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가장 주요 기능으로 봐야 되는 게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예요. 이거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면이 이렇게 생성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신기한 기능이 뭐냐면 예전에는 면이 생성되기만 했었는데 이게 튀어나오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시프트 누르고 제가 이거를 Y자로 저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거는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에디트 노말이라고 그래서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깨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준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리셋. 지금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이폴리곤 할 때 노말 할 때 이제 필요해지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폴리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나머지 이거 다 똑같아요. 그 뭐냐, 인서트 버텍스 이거 똑같고 버텍스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면에서 넣는 게 더 친절한 것 같네. 엣지도 자동으로 생기고. 근데 이거는 자주 쓰면 안 좋겠죠? 왜? 다 삼각형이니까 면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베벨이라는 게 있는데, 베벨은 뭐 알죠? 우리 그 포토샵 할 때 베벨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거 선택하고, 선택 잘 돼 있죠? 베벨하고 튀어나오게 하고 사이즈 조절해 줄 수 있고,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를 베벨을 할 때 베벨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그룹으로 돼 있으면 사이즈를 막 이렇게 키우고 줄이고 막 이렇게 해도 특정 방향으로만 막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나는 이거 밖으로 빼고 싶은데, 그럴 때는 로컬 노멀로 해줘야 밖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 말고, 로컬 노멀 말고 바이폴리곤으로 하면 이렇게 각각 따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방식은 바이폴리곤, 로컬 노멀, 그리고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줄 수 있다. 근데 베벨을 값을 거꾸로 주면 오히려 요걸로 이렇게 줄이는 것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베벨. 그리고 이제 저 뭐냐, 이 중에는 할 수 있나 이거? 자, 여기랑, 자 이쪽 끝에랑 이쪽 끝에랑 이게 브릿지가 가능합니다. 브릿지는 뭐였죠?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브릿지를 누르면 요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멍을 뚫을 때 쓸 수 있다. 또는 여기랑 이쪽이랑 양쪽만 선택하고 브릿지,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 지우고 이렇게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익스트루드인데, 이게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면은 여기 끝에 요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익스트루드 했을 때 이면이 앞면이냐 뒷면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할 때 얘가 많이 뒤집어졌으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해주고,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안쪽에서 여기를 보여주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플립을 딱 누르면 이렇게 안쪽으로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이게 플립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면 거의 다 설명이 되겠는데, 나머지 기능들은 또 소소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이제 다른 거 작업 예시를 좀 더 봐가면서 그때그때 해서 만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줄이도록 할게요.